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아빠 찬스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한 스윗 딜을 받아낼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연방하원 세위원회가 헌터에 대한 법무부의 이중 잣대와도 같은 호의적인 대우를 고발하는 IRS의 위슬블로워, 즉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빠르면 이번 주에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헌터에 대한 세금 사건 조사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내용을 증거와 함께 밝힐 예정인데요. 이게 입증되면 정말 정치적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 세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내부 고발자 증거와 국세청 감독 범죄 요원 게리 샤플리의 증언을 일반적으로 미국인의 세금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6103 개인정보 보호 요건에서 면제하는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부 고발자가 IRS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인데 헌터 바이든과 관련 내용을 이 사람이 증언하면 이게 불법 행위가 되니까 증언을 합법화하고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이 사람의 증언을 개인정보 보호 요건에서 면제해주자, 이렇게 투표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헌터 바이든이 연방검찰의 자기죄를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온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는데요. 이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오기 전에 헌터와 법무부가 재빨리 선수를 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 요원 게리 샤플리의 증언은 우선 법무부가 대통령 아들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부리스마 홀딩스를 비롯한 외국 기업의 2014년 미신고 소득을 포함해 수십만 달러 이상의 미신고 연방세 소득과 관련된 2017년 이전의 조세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허용했다는 점, IRS 범죄수사팀이 FBI가 2019년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헌터가 3년 전 우크라이나 회사 부리스마로부터 얻은 최소 4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2017년 말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스트 더 뉴스는 오늘 이 샤플리 요원과의 인터뷰를 내보냈는데요. 법무부와 헌터 측의 합의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증언이 이런 합의를 뒤집는 데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헌터 바이든과 법무부의 합의, 소위 말하는 스윗 딜이 우파에서만 깔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좌파들 역시 헌터의 비겁한 짓거리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는데요. 특히 생명 소중한 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같은 혐의, 즉 약물 중독자의 불법 총기 취득이라는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흑인 래퍼 코닥 블랙이라는 인간이 몇 년 전 3년의 징역형을 받고 깜깜한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헌터 바이든이 유죄 인정으로 보호관찰, 집행유예 수순을 받고 있는 것이 결국 바이든이나 법무부를 조종하는 바이든 정권도 백인 우월주의 집단 아니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닥 블랙의 변호사 브래포드 코엔은 미국에서 모든 총기 법률 위반 혐의는 실제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서 헌터 바이든이 징역형을 면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법무부의 대통령 아들 봐주기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엔 변호사는 헌터 바이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의는 2단계로 나눠져 있나? 코닥은 같은 범죄로 기소됐으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바이든은 단 하루도 감옥에서 지내지 않을 것이다. 정당하다고 보나 FBI나 연방당국을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분노 불불 넘치는 내용을 올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코닥 블랙이라는 래퍼는 지난 2019년 22살의 나이로 자신이 약물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가짜로 서류를 작성해 마이애미 지역 한 총포상에서 권총을 구입했는데요. 이 혐의로 기소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때려맞고 복역했습니다.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사면에서 풀어줬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헌터 바이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면 우파는 물론 좌파에게서조차 엄청 까일 게 분명한데 저는 오히려 헌터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개방신을 당하는 거나 특혜를 받아 깜깜한 방에 안 가고 풀려나는 거나 사실상 같은 수준의 비난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한다면요.
과연 민주당 띨스 세력의 본심이 무엇일까? 결국 바이든의 재선을 포기시키게 만드는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결론이 납니다. 지금 팍스뉴스나 뉴스맥스뿐만 아니라 헌터를 까는 내용은 NBC,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다 매 한 가지입니다. 바이든의 치맥이나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해 주는 것도 좌파, 우파, 미디어 할 것 없이 다 똑같고요. 결론적으로 다음 2024년 대선에 바이든이 못 나오도록 푸시해보자 라는 것이 모든 민주당과 좌파 세력의 공통된 의견이고, 다만 바이든 대신 나올 대타가 누가 될 것인지는 나름의 생각이 있을 텐데,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즉 대선 프라이머리는 2024년 6월경으로 예상되는데요. 원래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원하면 도전자들이 나서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현재까지 도전을 공식화한 후보는 케네디 가문의 마지막 희망인 환경 변호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프로젝트 엔젤푸드라는 기업을 소유한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정도입니다. 하지만 헌터 바이든에 대한 역풍이 불고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늘어나면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와 같은 차세대 민주당 주역들이 조기 등판을 결정할 수도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셸 오바마 같은 잠재력 있는 띨스의 실세들이 직접 등장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2024년 재선에 성공하려면 가장 좋은 것이 그냥 바이든이 질질질질 지금 이대로 욕먹으면서 부탈하게 내년까지 민주당 내 반발을 잠재우고 가는 건데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한꺼풀 까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바이든 물러나라 하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바이든 몰락하고 더 강력한 놈이 오는 게 그래도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이든이 있다가 대통령에게 대선 완패로 본인 자리 지키다가 물러나는 게 나을까요? 이슈이스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도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